소리가 달라지는 글자 쓰기에는 한국어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음운 현상을 다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목에다가 대고 을, 응 하면서 이게 울림소리다. 그 다음에 코를 막고 응 하면서 이게 콧소리다. 이런 것들을 몸으로 터득하게 했습니다. 한글 읽기하고 쓰기하고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한글 배울 때부터 자음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면은 음절 공부를 하는데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구개음화도 아까 말씀드렸죠. 왜 소리가 변한다? 발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조건이 있다. 뒤에 형식 형태소일 때만. 그래서 맏형 같은 경우에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음화, 니은하고 리을이 같이 올 수 없다. 이것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요. 자, 줄넘기. 여러분 이거 소리하고 표기가 다르다고 의식을 하셨나요? 이런 거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은 당연히 나는 줄 넘기로 발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줄 넘기가 아니고 줄 넘기 이렇게 우리 발음하고 있는 거죠. 유음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대부분 두 말이 합쳐진 거예요. 한자와 한자가 합쳐진 경우, 아니면 고유어와 고유어가 합쳐진 경우, 줄과 넘기가 합쳐진 말이죠. 그리고 하늘과 나라가 합쳐진 말이죠. 실내는 실과 내, 한자가 합쳐진 말이죠. 합쳐진 말이다 보니까는 원래 형태를 밝혔어야 되는 거죠, 쓸 때는. 근데 발음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리을 리을 혹은 니은 니은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죠. 비음화도 사전에 보면 미음 니은 앞에서는 기역 디귿 비읍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변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럼 이 규정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입모형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죠. 우리 이제 비음이 뭔지 다 알았죠. 르, 응은 초성이 올 수 없으니까는 초성이 오는 것은 르, 무밖에 없죠. 르, 무. 그럼 르, 무 앞에 오는 비읍은 미음으로 변하고, 기역은 이응으로 변하고, 디귿은 니은으로 변하고. 네요. 이거 이제 비음화 어렵지 않죠. 입모형을 보면서 탐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아이들이 이것을 얼마만큼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과정을 통하면서 이게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하고, 선생님들은 그 원리를 확실하게 아는 거죠. 한 단계만 거치면 되는데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게 있죠.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거치고 난 다음에 비음화가 들어가는 이런 경우는 차근차근 하게 되는 거죠.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 규칙 이제 우리 다 알았죠. 받침은 뭐가 왔을 때 윽, 읒, 읍, 안울림 소리가 왔을 때 뒤에 그드브스즈가 오면은 무조건 된소리가 난다. 하지만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사이시옷도 이렇게 종류별로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앞에서 배웠던 것을 총 정리를 했어요. 그동안 배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단어를 쓰면서 정리를 하게 했고요. 여기에서도 계속 받아쓰기 하는 겁니다. 받아쓰기 계속 하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속담 받아쓰기를 한다. 처음에는 쉽게 쓸 수 있는 속담을 받아쓰기 하고요.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아주 어려운 속담 받아쓰기도 하고, 이 속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 밝히고 애니메이션으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입 모형을 조작을 하면서 왜 비음화가 일어나고 왜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이런 거 알 수 있겠고요. 동영상이 있어서 동영상 보면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받아쓰기 불러주는 거 힘들잖아요. 문장 다 불러줬어요. 유튜브 틀어놓으시고 아이는 받아쓰게 하고, 입모형을 활용해서 어떻게 음운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지도 영상을 올려놓았고요. 받아쓰기하고 맞춤법 지도할 때 규정을 외우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한글 배울 때도 문자를 외우는 게 아니고 소리의 특성을 문자로 연결하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을 외우게 하지 마시고 소리에 대해서 먼저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발음이 어떤 원리로 변하는지, 발음은 어떻게 최대한 쉽게 하기 위해서 발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쓸 때는 발음대로 쓰면 안 되고 형태소를 밝혀서, 그 이유는 우리가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 띄어쓰기, 사이시옷, 경음화 등이라고 했죠. 나머지는 소리의 특성을 알면은 대부분 이해가 되는데 이게 좀 많이 까다로운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더 써서 가르쳐야 되겠죠.
원칙을 알아도 잘 모르는 것은 사전에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띄어쓰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맞춤법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영어의 1000분의 1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맞춤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어 소리의 특징을 확실하게 알고 맞춤법과 표기법의 원리를 알아야 되겠지요. 가장 많은 거 에 구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으 소리 나는 애들. 어원을 밝혀서도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어때요? 어휘적 싸움이다. 연음을 이용해서 가르치면은 쉽다. 한글 맞춤법의 2대 원칙은 소리 나는 대로 적대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소리 나는 대로 적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안쓰럽다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요. 근데 어법에 맞도록 한다. 자, 이 말이 이제 어법에 맞도록 한다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러니까 우리가 맞춤법을 읽어도 어려운 거예요. 아까 우리가 단어는 뭐를 기준으로 하라고 했어요? 품사. 예, 띄어쓰기에서 단어가 뜻하는 것은 품사이다. 근데 여기에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원래 형태소를 밝혀서 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합니다. 며칠 어떤 게 맞을까요? 1번, 2번. 오, 네.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몇 년, 몇 달, 그러고 나서 이렇게 넘어오면 이게 맞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며칠은 소리가 며칠로 그냥 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게 실질 형태소라면 소리가 어떻게 나야 되죠? 며칠이 아니고 며칠 이렇게 나야 되는 거죠. 근데 실질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에 며칠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맛있다, 멋있다, 맛없다. 자, 이거는 분명히 있다가 실질 형태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발음은 마딛다, 멋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원래대로 한다면은 이 대표 발음으로 변한 다음에 연음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인정을 해줘 버려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맛없다가 아니고 맛없다죠.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형태소에 대한 개념을 알아서 설거지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려는 또 경향이 있어요. 아까 우리 며칠처럼. 근데 이거는 이미 한 단어로 인정을 해줘 버렸어요. 굳이 어원을 안 밝혀도 되는 애들은 굳이 어원을 밝혀서 쓰지 않습니다. 지붕도 원래는 이 형태였어요. 근데 변해서 이거 그냥 인정해줘 버리죠. 지붕 이렇게 쓰고 무덤도. 김구 선생님 부인 무덤 보면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묻엄. 받아쓰기 할 때는 어때요? 먼저 읽기를 완성을 하고 읽기가 중요합니다. 눈으로 하는 받아쓰기예요. 읽기를 완성을 하고 발음은 편하게 하지만 어때요? 표기는 원래 형태를 밝혀서 쓰는 그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지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